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칼럼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이루다 사건이 증명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가 이 글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리터러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왜 중요한지도 같이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루다 사건은 채팅 로봇이었죠? 우리 사설 7번째 시간에서 한번 다룬 바 있습니다. 혐오 발언 수단은 이루다와 AI 윤리 불감증, 윤리적으로 별로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 차별 발언을 혐오 발언하고 차별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루다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이 한선 교수님은 이루다 사건이 혐오 발언만이 아니라 데이터 리터러시 얘가 중요한 거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뭔가 필요하다 라고 종을 땡땡땡 경고등을 울렸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간단하게 볼까요?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요,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든 방송이든 인터넷에서 하는 얘기는 다 옳은 거야. 신문에서 얘기했어, 방송에서 얘기했어, 나 텔레비전에서 봤어 라고 하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걸러서 듣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생산하는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좀 알아야 하고, 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혹시나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거 아닌지 감시하자는 내용이 데이터 리터러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했을 때 개인정보거든요. 내가 생산한 나만의 개인정보가 소홀히 하면 노출되면 내 개인의 자유가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조지 오웰이 쓴 1984처럼 감시사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처벌을 강화해야 되고, 우리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의 하지 말고, 그럼 비동의하면 안 넘어가잖아요. 비동의해도 될 수 있게끔 의식을 계산하겠다. 좀 알아야 되겠다. 알고 동의하고, 혹시라도 내 개인정보가 잘못 쓰이면 바로 이제 막 들고 일어나서 시위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해야 하겠다가 의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나만의 개인정보가 누군가 알고 있다면 그 기분 나쁘잖아요. 또 내가 그런 정보를 얻었다고 해보세요. 그거 기분 나쁜 것이죠. 자, 개인의 기분을 넘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통제, 감시가 될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쌤 개인적으로는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 세금을 신설하자는 얘기는 이전에도 한번 다룬 바 있습니다. 이 기업이 내 데이터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이 기업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복지정책에 더 쓰는 재원으로 말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것이 요즘 한참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세라는 개념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라고요? 미디어 리터러시까지는 들어봤는데, 지난번 미디어 전망대에 실린 글을 본 지인의 반응, 아는 사람이죠? 새로운 용어에 익숙해지기 전에 또 다른 개념이 쏟아지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낭패였다. 그러니까 데이터 리터러시를 얘기한 게 조금 낭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이것까지 얘기해서 그 지인이 조금 뭐야 이것도 알아야 돼? 해서 좀 이제 실패였다. 기회가 되면 좀 더 쉽고 친절하게 이 사안의 중요성,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공유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생각보다 기회가 빨리 왔다. 이 글을 쓴 계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도 얘기하려고 그랬고 데이터 리터러시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요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빨리 와서 이 얘기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최근 카카오맵과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이 기회가 빨리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례로 데이터 리터러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근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카카오맵은 그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의 개자가 어이 같은데? 내비게이션이죠. 사건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맛집 정보를 즐겨찾기에 넣기 위해 폴더 이름을 작성할 때
자판 화면이 정보 공개 여부를 메뉴를 가려버린 것이 발단이다. 그럼 내가 맛집 정보를 즐겨찾기에 넣으려고 폴더 이름을 작성할 때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서 싫어요, 나만 할 거예요 라면 아니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메뉴를 자판이 가려버렸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공개가 돼버린 거지. 왜냐면 폴더 이름을 만들었을 테니까. 폴더 이름을 만들 때 공개를 안 하면 나만 아는 건데 이거를 가려버렸으니까 다 알게 된 거지. 물론 더 큰 문제는 그런 메뉴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이용자가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본 디폴트 값이 공개로 돼버리는 거야. 야, 이거는 좀 기업에서 일부러 그런 것 같다. 원래는 기본 값이 비공개가 맞거든. 내가 이건 누구라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기본 값은 비공개가 맞고, 그래서 내가 난 상관없다 공개해도 하면은 사용자가 일부러 공개로 바꾸는 것이 맞지. 디폴트 값이 공개냐 비공개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고민해 주세요. 그로 인해 맛집 정보를 즐겨찾기 넣었을 뿐인데 자신도 모르게 나만의 맛집 정보를 만천하에 누구나 다 알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내밀한 정보, 나만 아는 정보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초래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사건은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다루는 각종 기술이 얼마나 허술하게, 굉장히 엉성하게, 빈틈이 있게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를 침해를 초래하는지 보여준과 동시에 내가 생산하는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야 하는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겠거니 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것이 허술하게 침해가 되었고 또 안 되겠구나, 알아야 되겠구나, 누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중요성을 일깨웠다. 중요성을 중요하구나를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IT 기업, 정보통신 기술 기업, 네이버라든가 페이스북 여러 가지 있죠. 제공하는 것에 거부감이 크지 않다.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해당 기업이 제공하는 편의성을 누리기 위한 불가피한 대가 정도이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보를 좀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대가 정도 여기기 때문이죠. 나도 그랬습니다. 선생님도 별로 정보 다 동의하지 어쩔 수 없지 이거 쓰려면 라고 생각한대요. 혹시 어떤 누리집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면서 정보 공개 여부에 동의하지 않는다 메뉴를 선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원가입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맞아요. 이럴 거면 뭐 때문에 비동의 칸을 따로 두었을까? 왜냐하면 혹시라도 생길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꼼수임에 틀림없다. 이 교수님은 그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내가 동의했으면 이거를 개인정보 사용해도 내가 동의했잖아요, 동의칸 눌렀잖아요 라고 회사에서 이 사이트에서 말하는 거지. 내가 비동의했는데도 회사에서 썼다면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동의칸을 동의한다고 했으면은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겠지. 자, 정보 공개 범위 여부를 결정할 때 귀찮아서 전체 동의를 선택한 적이 있는가? 네, 선생님은 있습니다. 제3자에게 제공된 내 정보는 과장을 좀 보태면 중국 양자강 발사공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네, 그 얼마나 소중한 정보이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갖고 있겠습니까? 다 팔아먹지. 다 팔아먹는다. 내가 제공한 정보는 다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서 오는 스팸 전화 혹은 스팸 문자 이런 것들이 왜 왔을까 생각해 보세요. 내 전화번호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 회사에서 어딘가 나도 모르게 회원 가입할 때 동의를 했으니까 다 팔아먹어가지고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요.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가시적인 눈에 띄는 사건 터지기 전까지, 즉 이런 카카오맵 사건이라든가 이루다 사건까지 터지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어떤 생각? 내 정보가 다 오픈됐어? 이런 생각 별로 하지 않는다예요. 문제이죠. 한편으로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기업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설마 공개하겠어? 라고 우린 너무 착하게 믿어버려요. 또 비즈니스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다 할지라도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돼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없다는 테크놀로지 기술을
믿기 때문이죠. 두 가지 믿음이 있어. 설마 공개하겠어? 아니, 공개한다 하더라도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 이렇게 처리하겠지? 라고 이제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 내가 누군지 모르게 처리하겠지라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비식별 처리라는 것은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죠. 말 그대로 식별, 알 수 없다. 식별이 알 수 있다는데 비식별이니까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정보를 활용하되 그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게 만든 게 비식별 처리예요. 이러면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 비식별 처리돼. 공개하더라도 쓰더라도 네 정보는 누군지 몰라 라고 하면 그나마 안심할 수 있겠죠. 그나마 안심이죠. 그렇듯 하지만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얼마나 어이없게 무너지는지. 뚫렸어? 사례가 이루다 사건이다. 우리 챗봇 이루다 사건 있죠? 이 사건은 여성 혐오와 차별 문제로 널리 알려졌지만 우리가 사설 7번에 다룬 거는 이거였죠. 그에 못지않게 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보여줘요. 뭐가? 이루다는 챗봇 기술 개발을 위해서 100억 건에 이르는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비식별 처리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휴, 난 또 식별 처리한 줄 알았네. 비식별 처리했는데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입력해 주어야 하죠. 이른바 디지털 라벨링 작업이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시죠. 오늘 점심 뭐 먹을까를 물었을 때 적당한 답을 내놓으려면 실제 대화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 누군가의 메시지, 이것이 내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죠? 뽑아 사용한다. 이 100억 건에는 내 것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아이고 섬뜩하네. 이때 대화가 누구의 것인지 모르게 하는 것이 비식별 처리 과정이죠. 이게 말 그대로 됐으면 괜찮지. 그러나 이루다는 특정 개인의 주소, 계좌번호, 실명까지 여과 없이 노출됐다. 그냥 걸러지지 않고 마구마구 노출했어. 이거는 몰라. 비식별 처리가 무너졌네. 인공지능 기술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어두운 그림자와 암산봅니다.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항상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우려가 나올 만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 정보가,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밝혀라. 기업과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데이터 리터러시를 우리가 학교 교육이라든가 사회에서 길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 당장 우리가 손해를 본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언제라도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다.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라고 쌤도 같이 얘기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데이터를 제공하지 말자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데이터를 제공할 수밖에 없죠. 제공해야 되죠. 또 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면 우리에게 이익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전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소홀해서 잘못돼가지고 터진다. 그건 안 된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제공하고 이런 거를 조금 더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우리들도 의식 개선을 더 해야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이따가 어휘 정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어휘 보겠습니다. 낭패는 실패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밀하다, 내밀한 개인정보. 어떤 겉으로 드러나다가 아니죠. 드러나지 않다가 다시 할게요. 이거는 드러나는 것은 내밀한 게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내밀하다가 되겠습니다. 쌤이 요거를 잘못 봤어요. 허술하다라는 말은 엉성하고 빈틈이 있다. 허술한 사람이야. 엉성하고 빈틈이 많은 사람이야. 허술한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면 좀 안 되겠죠? 자, 여과 없이 마구마구 노출되면 안 되겠죠. 여과라는 말은 걸러지다라는 건데 없이니까 걸러지지 않고 마구마구 막아주는 것도 마구마구 막다 노출되는 거야? 그럼 안 되죠. 자, 내밀하다는 거는 어떤 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을 내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 굉장히 여러분들 앞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개념을 배웠어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교과서에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는 사회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이 정보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쯤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16번째 이루다 사건이 증명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